학창 시절에 성교육 받아보신 적 있나요? 사실 저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하는데 다 보고 나서 남는 건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왜 영화 중에서도 그런 영화들이 몇 편 있었어요. 뭐 아메리칸 파이 같은 경우는 워낙 등장인물들이 밝히는 그런 영화긴 한데 또 그 와중에 진정한 우정, 또 남녀 간의 프렌드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웃집 그녀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개봉했던 걸 넥스트 도어라는 영화도 있죠. 일라이샤 실버스톤이라고, 그래도 한때 제법 씹어먹겠구나 싶었던 굉장한 매력의 소유자였던 여자 주인공과 또 남자 주인공이 나와서 그 옆집에 이사 온 아가씨가 포르노 배우임을 알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결국은 구시대적인 성교육 비디오를 굉장히 세련되고 시대에 맞춰서 만들면서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죠. 큰아이가 이제 10살이라 사실 조바심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요새 아이들이 이르다 보니까 틈틈이 우리 아이에 대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끔씩 고민을 하면서 책도 관련된 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비락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10대들의 성교육이란 제목입니다. 부제목이 재밌어요. 장난기 빼고 존중하며 성에 대해 토론하기. 이런 서브 타이틀도 있네요. 주입시키지 않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춘기 성 이야기. 그런데 말이죠, 책을 읽다 보면 굳이 장난기를 빼야 하나 싶기도 해요. 사실 이게 정색하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위험해, 하지마, 문제가 돼, 너희들 인생을 망쳐. 아이들도 사실은 다 알아요. 그걸 모르면서 행동하는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감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 상황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사고하는 깊이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건 이러니까 너희는 하지 마, 혹은 이건 좋은 게 아니니까 멀리 둬야 돼. 이런 굉장히 이분법적인 성교육은 너무 도태되지 않았나, 현실 시대에서. 안 그래도 책에 보면 첫 성경험을 경험하는 나이나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 때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연령대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쵸. 근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막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왜 우스갯소리로 딸아이를 낳으면 동네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걱정해야 할지만 아들만 낳으면 내 아이만 걱정하면 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렇다고 또 마냥 치부하기엔 한계가 있고 외면하기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또 이런 컨텐츠를 개방하면, 사실 굳이 개방하지 않더라도 요새 아이들은 원하는 만큼 다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중론이라면, 의견이라면, 막는 건 불가하다. 오픈을 하나, 이 오픈의 영역이 야 그래 해 그냥 니들 하고 말어 까지는 아니고, 하게 된다면 점점점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와 함께,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책임은 행동을 저지른 쌍방에게 주어야 되는데, 물론 일방적인 관계는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겠죠. 촉법소년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영역이고,
서로 합의하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책임은 올곧이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의 부모에게 지어져야 한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했어, 아이가 생겼어, 기르기 힘들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 경제적인 의식과 아이를 양육하고 육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죠. 인지가. 그러니까 단순히 뭐 피임을 해라, 만나지 마라, 이런 영역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즐기고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을 거라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펼쳐질 많은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친절한 설명으로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기로 지금 편의점에서 10대에게 콘돔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가 됐는데, 사실 이것부터가 굉장히 아이러니죠. 아이러니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학교 보건소에서 콘돔을 무료로 나눠줘야 되는 것기도 하고,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관계와 피임, 그리고 거절과 절제,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영역까지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뭐 쉽게 보면 한부모 가정, 이 말도 사실 되게 어폐가 있는 표현인데, 아니 뭐 어때, 한부모 가정이면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나요? 그 부모들이 뭘 잘못했나요? 다문화 가정도 사실 웃긴 얘기고, 결국 정책이란 시스템이 더 긴밀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분류짓고 세분화시키는 거긴 한데, 그런 용어서부터 사실 이미 차별은 시작되는 거죠. 미혼모, 뭐 미혼부, 굉장히 언어적인 폭력이고 자본주의가 만든 몹쓸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학생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보통의 사례에 비해서는 그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과 감당해야 될 짐이 클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다 삿대질하고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선례들, 예들을 그들 앞에 잣대라고 세워서 그들을 궁지에 몬다면 결코 좋은 가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도 아직 벌어지지 못한 일이고 맞이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흐름에 의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어쩔 수 없다면 막는 것보다 그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물줄기를 이끌어주고 터주는 거죠. 여기 물이 흐르네? 흐르지 않게 해야 되겠다.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네가 결국 이쪽으로 물을 흘릴 거라면, 너라는 아이의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간다면 더 나빠지거나 커지거나 더 위태롭지 않게 여러 가지 조건들과 장치들을 아이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스마트폰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접할 수 있는 야동, 그리고 사실 미디어에서 너무 범람하고 있죠. 섹슈얼리티라는 컨텐츠 자체가 TV 광고에서도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차단합니까? 이 호기심 많고 혈기왕성한 아이들에게. 우리들도 절대 그러지 않았고 우리들의 윗세대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선비인양,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꾸준히 성교육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을 거예요. 책 한 권 읽고 단 두 줄도 기억에 남진 않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 속에서 혼합되어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저도 저희 아이에게 떳떳하게, 그리고 즐겁게, 유익하고 재미있게 성교육을 해보고자 합니다. 책이 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법 그럴싸하게 효율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기승전결, 그리고 문맥, 문장이 주는 이해, 그리고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자와 출판사가 어떤 논리를 갖고 어떤 주제식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걸 접하는 거죠. 책 한 권 꼴랑 읽고 무슨 많은 걸 얻겠습니까? 물론 뭐 단 한 편의 영화가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옛날 문구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 책이라는 컨텐츠를 마주하면서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자극은, 성교육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 뭐 환경보호면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는 거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막아지지 않으니까 나 몰라라 내팽개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먼저 그것들을 경험한 기성세대 혹은 어른들이, 선배,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약속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